뭐 운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핵실험하다가 이거 잘못하면은 백두산 캔이 지진 건드릴 수 있다. 이거 진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핵실험 자료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지진파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더 큰 핵실험, 규모 7 정도의 핵실험을 하게 될 때 거리에 따라서 지진동의 크기가 얼마만큼이 되는지를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120km 정도 떨어진 백두산 하부에 있는 마그마방에 도달하게 될 지진파의 크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지진파의 크기에 따라 지진파가 이제 마그마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이제 흔들기 시작하게 되고요. 흔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기포가 만들어지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폭발로 연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규모 7 정도 되는 핵실험을 하게 되면 마그마방 내에 충분한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화산 폭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 있는 지하 갱도랑 백두산이 그 마그마방이 아까 5km 밑에 있다고 했잖아요. 의외로 되게 가까워요. 한 100km 되나요? 네, 한 12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걸 이제 마그마방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백두산을 중심에 두고 반경 한 100km 정도를 이제 마그마방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마그마방이 자리 잡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계리까지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금방 받게 되고 그 영향에 의해서 마그마방의 압력이 쉽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정확한 거는 우리가 백두산 하부의 마그마방의 상태를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 크기 정도는 현재 유추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압력 상태라든가 마그마가 어느 정도까지 충진이 잘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라서 이게 실제로 그런 규모의 핵실험을 했을 때 정말 분화로 촉진될 수 있을까는 여전히 미지수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 강행한 6차 핵실험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정말.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두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어떻게 하나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냐. 참 답답한 사람들. 아, 중국까지 영향이 있었다. 아니 저 정도면은 진짜 충분히 백두산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건 그 인공지진 자체의 위력이 규모가 6.3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관측된 것들을 보면 풍계리 근처에서 규모 2.6짜리, 3.2 이런 지진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뭐 갱도가 무너져서 나타난 그 2차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유발 지진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인공 지진의 규모가 7.0, 8.0까지 갔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6차 핵실험까지가 6.3인데 이게 핵실험을 회차를 반복할수록 인공 지진의 규모는 통상 세지니까 적어도 7.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북한의 핵실험 지하 갱도는 풍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갱도를 파요. 한 갱도만 계속 핵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도 있고 이걸 나중에 핵실험하고 나서 봉쇄를 해야 돼서 갱도에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풍계리에 있는 모든 갱도들의 수명이 지금 다 도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원 온지 오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했을 때 핵실험이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에 올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장비가 너무나 노후화돼 있으니까 갱도가 사실 그래서 사실 실체 핵실험 쉽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측도 있어요. 네. 제가 살 때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갑자기 TV 탁. 저희 TV는 이렇게 써니 TV 이따만한 그 북한 TV는 다 그렇게 생겼어요. 액션 TV가 아니고 써니 네, TV. 맞아. CRT. 이따만한 거. 네. 그런 TV가 갑자기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야 하고 누워 있다가 찬장의 그릇들이 덜렁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아파트 3층에서 살았어요. 마당에 뛰어나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섰어요. 이런 게 지진이구나. 그리고 저희는 뭐 어디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지진이 일어난다는 예측 보도받은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어떡하냐? 그 찰나에 인민반장이 빨리 다 들어가래요. 들어가서 TV를 보랍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왔는데 어떻게 TV를 봐요? 불이 금방 전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올라가서 TV를 탁 켜니까 이제 좀 전에 벗었던 이춘희가 지하 핵실험 완전 대성공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하 핵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떨렸구나. 그다음 나중에 뭐 며칠 지나서 지하 핵실험마다 영상을 막 대대적으로 보여주면서 저희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네.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장난을 왜 하냐고요. 2006년도에 저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능 비슷한 시험을 쳐요,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시험을 치는데 이게 막 흔드는 거예요, 내 책상이. 근데 그게 끝나고 이게 뭐야, 학교가 이렇게 흔들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핵실험 뭐 하지 않았냐 그런 거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뭐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핵실험. 어디서 느낀 거예요? 그게 청진이었어요. 청진에서 느껴져? 그때 합리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후에도 길주하고 명천지구에 그 무인지대가 있어요. 칠보산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핵실험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거리가 차로 한 3시간? 네, 그 거리거든요. 중국도 흔들려가지고 중국에서 막 항의가 들어왔다. 막 이런 이연비연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아무리 화산 폭발한다 해도 김정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핵은 곧 김정은이고 김정은은 곧 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왜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화산이 폭발했다 이러면 그거를 미리 알 거니까 김정은 어딘가로 도피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핵이 없어졌다 이러면은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핵 없을 때 이제 그 지도자들이 당했던 거 그거를 자기가 당할 거라는 예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핵은 절대로 포기 안 한다라는 생각이 불장난하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게 딱 이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약에 핵실험하다가 진짜 영향을 미쳐서 백두산 터져. 네. 그러면 분명히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겠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터진 백두산의 규모가 크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하나의 정권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득히 넘어섭니다. 북한을 발벗고 도와줄 수 있는 정권들이 있겠지만 그 순간까지도 이제 과연 들어오는 걸 허용할 것이냐. 제일 먼저 SOS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중국의 인민해방군 쪽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그 백두산 천지 때문에 그 물이 흘러내려서 백두산 천지를 가두고 있는 그 뚝 같은 역할하는 봉우리가 무너지기만 해도 그쪽으로 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라하르까지 같이 겹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해결할 수 있는 걸 넘어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형을 다 이제 3D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좀 입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익이고 뭐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인류 전체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정기적인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당사자가 될 거고요. 동아시아 모두가 당사자지만 실제로 요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공동 연구를 시작해야 되고 일단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전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걸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확장되는 것은 당장 인명을 구한다든가 지금 폭발할 걸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구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꽉 차 있는 마그마 챔버, 마그마방은 결국엔 때가 되면 분할을 해야 돼요. 어디로든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줄여줄 수는 없어요. 백두산 영화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저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이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 지금 표정 봐서는 없어. 미리 주셔야 돼. 새가 없으시죠? 기도하는 거 제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는 방법이 최선일 거라고 사전 인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인지에 도움이 될 만한 기자재를 설치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네. 지진계 같은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지표면에 설치하는 경사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사계는 지표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들을 이제 바로 측정할 수 있고요.
일본 화산 그 경보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북한의 경제력으로서는 이런 모든 기자재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네.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공동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야기네.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또 분석도 학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또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도움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공동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곧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위협이 달성되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익이고 국채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6번 했고 맞습니다. 멈췄는데 네. 멈췄었는데 이제 또 다시 7차 핵실험을 할까 말까 좀 그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너무 많이 들었는데 조만간 할 거란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2018년에 모두의 눈을 속이려 북한이 했던 큰 이벤트를 보셨잖아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켰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도 그때 당시에는 안 믿었었어요. 눈속임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고 정작 우리나라와 미국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건 눈속임이었고 그 이후에 수차례의 핵실험을 더했고 최근에 강선이라는 새로운 지역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목했거든요. IAEA도 평양 인근의 강선의 핵시설이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지목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하노이와 북미 회담 때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 측에게 니네 핵시설 리스트 내놔라, 핵시설 리스트 내놔라 했을 때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동창, 풍계리 얘기만 했던 거예요. 얘기만 했죠. 그때 이미 미국 당국이 강선은 이라고 제안했을 때 북한 당국자가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에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적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핵을 내려놓게 하고 그다음에 자위권 행사도 결국은 포기하거나 약하게 하고 결국은 북한 정권을 붕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100날, 1000날, 10년, 100년 절대 이 세월이 가도 한번 제재를 가할 거면 가해봐라. 과거에는 핵을 가진 것처럼 안 가진 것처럼 우리가 NCND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위협이 됐지만 이제는 핵 보유국이다. 핵을 그리고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다. 고 선언을 해서 법으로 그걸 박아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북한의 입장은 누구도 비핵화는 협상 자체도 제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단계는 이제 아예 그냥 끝나는 거고.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기대나 또는 협상에 대한 우리가 어떤 어느 가능성을 이제는 접어야 될 상황이 왔다는 거죠. 북한이 핵협상 안 하겠다고 한 적이 많아요. 네. 맞아요. 계속 그랬죠 뭐. 그런데 핵협상을 결국엔 다 했어요. 하기는 해. 네, 하긴 했죠. 4번 다 했다. 그리고 법제화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법제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이 부풀리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여전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완결적으로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연설이 이번에 굉장히 길었는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 조건부로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적 발전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핵을 선택한 대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고 우리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추종 세력들까지 총발동한 사상 최악의 제재 봉쇄와 정치 군사적 공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있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적대시 정책이 있는 한 비핵화는 안 된다. 그 말은 적대시 정책이 풀어졌다고 생각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라는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단일한 결론보다는 뭐 2중, 3중의 시나리오를 놓고 다양하게 정책을 전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